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많이 좀 불안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미안합니다. 송구스럽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돼. 배려해 주시면은 천회장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다림이 중요하다.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왜 기다림이 필요한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기다림. 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기다림이 중요해.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응? 어느 한 특정 A가 있고 B가 있어. A가 남자고 B가 여자면은 이 A 남자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뻘짓을 안 한다면은 우리 B라는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야. 믿고 기다려주는데 그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쓴소리하고 악담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러면은 결국 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칼에 꺼내야 돼. 단칼에. 그런 단칼에 꺼내야 합니다. 사람은 처음에 딱 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한가?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과는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마라.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무엇이든 쉽게 단정하지 말고 쉽게 속단하지도 말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관계에서 기다림보다 더 큰 관계의 줄은 없어요. 그 대개의 관계가 성급하게 끊어지는 것은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상대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죠. 그 기다림의 마음을 가져본 사람들은 관계 그 이후에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습니다. 기다림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넓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한 번 없이 끝내버린 자신의 조급함인 거예요. 조급하지 말기, 그리고 조용하게 기다리기.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또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거니까 기다릴 줄 알아라. 주식 투자도 기다릴 줄 알고 존버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종가 기준 했을 때 22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반도체, 자동차 등 그 대형주가 업황 부진 우려 속에 낙폭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를 끌어냈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추가 긴축 우려와 달러화 강세 역시 이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이제 하락을 한 거야. 완전 떡락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거래를 마친 겁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77포인트 하락해서 2192.07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코스피는 2193.02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2170에서 90까지 왔다 갔다 등락을 반복을 해요. 그 코스닥이 또 종가 기준 22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5 거래일 만이고 이날 또 유가증권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했어요. 개인들이 한 1071억, 외국인들이 한 1994억 정도 순매수했고 오늘은 기관애들이 좀 팔았습니다. 3102억.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 이제 순매도에서 이제 순매수로 태세전을 하더라고요. 기관은 개장 직후에 이제 순매수에 나섰는데 오전 9시 50분쯤에 이제 순매도로 또 돌아섰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 규모를 점차 늘려갔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7개가 거의 약세였죠. 오늘 기아 5%, 현대차 4% 이상 빠졌어요. 하여튼 많이 빠졌고, 삼성, 하이닉스도 한 1%대 빠졌고, 오늘은 LG 엔솔이 한 3% 이상 올랐고, LG화학, 삼성 SDI도
장중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투자은행 UBS가 포드, GM 이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이 기아, 현대차 주가에 악재가 된 겁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반영이 됐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이제 급락한 것이 이제 반도체주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코스닥은 28.99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669.50이 거래 마쳤고, 종가 기준 연저점 코스닥은 685에 이제 하락 출발해가지고 점차 낙폭을 키웠는데, 장중에 한때 지수가 667까지 이제 밀리더라고요. 코스닥은 종가가 674를 밑돈 것은 2020년 5월 이후로 2년 5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1,420억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각각 647억, 754만 순매도 했고, 우리 개인들은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순매수 늘렸고, 외국인들은 장 마감 직전 순매도 규모 늘렸고요. 개인들, 외국인 기관애들 보니까 이 거래를 각각 연속으로 이제 순매도 한 거예요. 코스닥 그 시총 상위 종목 10개 중 9개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만 상위 유일하게 1% 정도 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그 펄어비스 7% 넘게 빠졌고, HLB 5% 이상 하락했고, 셀트리온 제약, JYP도 한 4% 이상 빠졌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3.5% 정도 하락했고, 장중에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그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그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다우가 0.32% 정도, S&P 500이 0.75% 빠져요. 나스닥 1.04%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인 1542.10이 거래 마쳤는데, S&P 500도 지난달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현재 그 패드에서도 추가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 또 그 JP 머건스 그 회장이 경고를 했어. 낙폭을 키울 수 있다.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그 회장이 이제 안 좋다고 하니까 결국은 쭉 또 빠지는 겁니다. 미국이 내년 봄 또는 여름까지는 경기 침체다, 그런 소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에서 하루 앞두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인 5개월 만에 다시 1,430원 올라섰습니다. 계속 지금 보니까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거의 장이 안 좋았어요. 코스닥이 거의 떡락을 했고, 지금 유럽도 안 좋다. 지금 유럽도 현재 좀 시원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또 영국이 한 0.9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살살살 이제 올라가겠네요. 프랑스 0.52% 정도, 그리고 독일이 0.84% 정도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긴 같은데 지금 파란불입니다. 오늘 새벽에 필라델피아 또 떡락을 했죠. 3.45%. 계속 빠지네 보니까. 저는 2300선까지를 봤는데 벌써 2300이 깨져버리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하여튼 미중 갈등 보니까 이 바이든이 나쁜 놈이야. 계속 보니까 고춧가루 뿌리고, 이게 결국은 뭐야, 이게 대통령이 아닌 인간이, 이거 무슨 미국 내 미국 주식을 아주 증시를 박살내려고 작정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 트럼프였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텐데 완전 고의적으로 아예 그냥 기업들을 아예 파묻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 멀쩡한 그 반도체 산업은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꼭 그렇게 중국 미중 간의 갈등도 좋지만 꼭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의 피해를 줘야 하는지 난 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큰 피해를 입었어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바이든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환율은 1,434원 정도 좀 올랐네요. 달러 일본엔 145.73엔, 그리고 유가가 91.13달러 소폭 빠졌고, 일본 엔화 984.72원이네요. 좀 올랐네요.
유로화는 1393.70, 중국 위안화 199.98원입니다. 좀 올랐어요, 다시. 그리고 휘발유는 1666.76원. 금값이 좀 빠졌습니다. 국제 금값 1675.2달러, 국내는 76,941.55원입니다. 금값은 좀 빠지고 있고, 휘발유는 좀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3.945, 3.945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금리 안 좋아요. 3.9, 4%까지 가겠는데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안 좋다. 너무 안 좋아. 국채 금리 계속 오르는 거 보니까 또 오늘 밤도 상당히 요동칠 것 같아요. 선물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아. 흐름이.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파란불 보이고 있어요. 다우도 한 0.46%, 그리고 지금 S&P도 한 0.56% 정도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이 한 0.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 많이 줄었네. 아까 0.8까지 갔는데 쭉 지금 낙폭을 줄여서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러셀이 마이너스 0.86, 독일이 마이너스 0.9, 프랑스 마이너스 0.4, 영국도 마이너스 1.15, 유로 마이너스 0.7,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1.46. 하여튼 유럽도 안 좋고 지금 미국도 안 좋다. 지금 유럽이 더 안 좋네요. 미국도 안 좋은데 이러다가 좀 장 개시 때 다시 또 양전해서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이 빠졌어. 어떻게 과매도야, 과매도. 과매도인데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뭐 큰 피해는 없는데 실적도. 근데 이 바이든 이 영감쟁이가 이게 문제야. 내가 볼 때는 계속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진짜 바이든, 푸틴 참 내가 볼 때는 두 인간은 없어져야 할 인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인간 때문에 아주 금융 그 시장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 플러스 파월 같은 인간들. 이 파월도 문제야.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는 오늘 그래도 참 구사일생으로 잘 올라왔어요. 제가 54,000원까지도 내려간다고 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용케.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역시 삼성이 그래도 일어서려고 하는 힘이 있어. 삼성은 뭐 그렇게 뭐 부족한 게 없어. 나중에 보세요. 결국 뭐 반도체 수요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전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야. 뭐 축소 감산해라. 감산해 안 한다. 나중에 또 경기 활성화되면은 또 삼성 또 메모리 불티나게 또 팔릴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라서 약간 조정받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강한 놈만 살 수 있는 거야. 55,400원인데 근데 내일도 마찬가지일까요? 호락하지는 않아요. 55,000원대에서 56,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클 겁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뭐 49,000원까지 갔다 왔죠. 제가 49,000원까지 갔다 했는데 역시 갔다 왔어요. 그래도 5만전자 회복하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힘은 있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됐고 내일도 5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요동치니까 여러분 너무 상승하겠다, 급등해야 한다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갖지 마. 가지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당장 그런 모습을 보이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떨어지면 사야겠다 그런 생각만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망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그냥 무관심할 때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뭐 예측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편히 쉬시고 저도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